2006년 4월 11일 신베이시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시시, 시구의 한 아파트에서 역겨운 가스 냄새가 진동합니다. 가스 누출 같아요. 수사관 챈 웨이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낡고 초라한 아파트는 한밤중에 침묵에 잠겨 있었다. 챈 웨이는 냄새의 근원지를 찾아 2층의 한 아파트 문 앞에 섰다. 희귀하고 불쾌한 가스 냄새가 콧속을 찔렀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챈 웨이는 문을 열기 위해 열쇠공을 불렀다. 그러나 문이 열리자마자 챈 웨이와 다른 경찰관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차가운 정적과 기이한 풍경이었다. 문을 부수지 마세요. 가스 누출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챈 웨이는 열쇠공에게 말했다. 챈 웨이와 그의 동료들은 방독면을 착용하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뿜어져 나오는 짙은 가스 냄새는 코를 찔렀고 눈은 시큰거렸다. 어두운 방 안, 정적이 감도는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챈 웨이는 손전등을 켜고 방 안을 비추었다. 가구들은 제자리에 있었고 집 안에는 어떤 싸움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챈 웨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이상한 광경이었다. 모든 창문과 문틈은 헝겊과 테이프로 꼼꼼하게 막혀 있었다. 누군가 바깥의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것처럼 보였다. 이건 단순한 가스 누출 사고가 아니야. 챈 웨이는 직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거실과 주방을 지나 안방으로 향했다. 침실 문을 열자 시체가 3구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한 명은 30대 여성, 다른 2명은 어린 소녀였다. 한 명은 12살 정도, 다른 한 명은 8살 정도로 보였다. 이들은 모두 푸른 얼굴로 죽어 있었다. 여자는 이 집의 주인인 차이 팅여우 시아이팅이었고 2 소녀는 그녀의 딸들이었다. 현장은 마치 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 사고처럼 보였다. 챈 웨이와 그의 팀은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주방으로 가서 가스레인지를 확인했다. 가스 밸브는 잠겨 있었고 주전자가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 있었다. 주전자는 비어 있었지만 주변은 끓는 물이 넘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챈 웨이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만약 가스 중독으로 자살하려 했다면 왜 밸브를 잠갔을까? 왜 주전자를 끓였을까? 이 모든 것은 챈 웨이의 직감에 의문을 더했다. 이 사건은 평범한 사고가 아니었다. 챈 웨이는 이 사건 뒤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다. 사건 발생 소식을 들은 장 허링 차이 팅여우의 남편은 급히 집으로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는 아내와 2 딸의 시신 앞에서 엉엉 울었다. 그는 자신과 아내 팅여우가 오랫동안 별거 중이었으며 이혼 소송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삶이 너무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관 챈 웨이의 눈에는 그의 행동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다. 그의 슬픔은 겉보기에는 진심처럼 보였지만 챈 웨이의 예리한 시선은 그의 눈빛 속에서 싸늘한 공허함과 차가운 계산을 읽어냈다. 마치 미리 준비된 연극을 하는 배우처럼 그의 울음소리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다.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딸은 절대 자살하지 않았어요. 팅여우의 부모님은 장 허링의 말에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팅여우가 강하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잠시의 어려움 때문에 생을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다. 팅여우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제 저녁에도 딸과 통화했어요.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런 이상도 없었어요. 챈 웨이는 팅여우 부모님의 말에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는 장 허링을 빤히 쳐다보았다.
가족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내분과 자주 다투었나요? 장허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우리는 별거 중이었습니다. 가끔 말다툼을 하긴 했지만 크게 다툰 적은 없습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모호하고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첸 웨이는 그에게서 수상한 냄새를 맡았다. 마치 그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첸 웨이는 팅여우의 부모님에게 말했다. 법의학 부검을 신청하겠습니다. 장 허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눈동자에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부검이라니요? 그럴 필요 있습니까? 제 아내는 자살했습니다. 경찰이 왜 그런 일로 번거롭게 사람을 괴롭히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의 태도는 점차 공격적으로 변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분노와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첸 웨이의 의심을 더욱 굳혔다. 2006년 4월 15일 첸 웨이 수사관은 법의학 연구소로 향했다. 그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법의학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첸 웨이를 맞이했다. 첸 웨이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이미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었다. 첸 수사관님, 이 사건은 가스 중독으로 인한 사망 사건이 아닙니다. 의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첸 웨이의 눈이 커졌다. 시신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가스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 두 딸의 시신에서 디에틸 에테르라는 화학물질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첸 웨이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디에틸 에테르는 일반적으로 마취제로 사용되는 물질이었다. 누군가 이 약물을 사용하여 새 모녀를 살해했다는 의미였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사건은 계획적인 살인 사건이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의사는 화면을 보며 설명했다. 사망자들의 입과 코에서 테이프의 흔적과 작은 상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큰딸의 입술 가장자리에는 미세한 혈흔이 있었어요. 이는 그들이 저항하려 했지만 힘없이 제압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첸 웨이의 머릿속에 그날의 현장 모습이 떠올랐다. 모든 창문과 문틈이 막혀 있었고 가스 밸브는 잠겨 있었다. 범인은 마치 가스 중독 사고처럼 위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었다. 첸 웨이는 소름이 돋았다. 범인은 매우 교활하고 잔인했다. 그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스 냄새에 현혹되어 하마터면 이 모든 사실을 놓칠 뻔했다. 그럼 가스 냄새는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첸 웨이가 물었다. 아마도 범인이 가스레인지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가스 밸브를 열었다가 바로 잠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하면 잠깐 동안 가스 냄새가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범인은 현장을 조작하여 경찰을 속이려 한 겁니다. 첸 웨이는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범인은 단순히 팅여우만 살해하려 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세 사람 모두를 노렸을까? 만약 범인이 팅여우만 죽이려 했다면 왜 어린 두 딸도 함께 죽였을까? 범인의 잔인함과 치밀함은 첸 웨이를 전율하게 만들었다. 모든 증거는 이 사건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냉혹하고 잔인한 살인 사건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첸 웨이는 장 허링을 떠올렸다. 그의 불안한 눈빛과 거짓된 슬픔, 모든 퍼즐 조각이 장 허링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첸 웨이는 그가 분명 범인이라고 직감했지만 그를 체포할 수는 없었다. 장 허링은 이미 중국 본토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첸 웨이는 분노와 함께 무력감을 느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범인은 이미 소나기를 벗어난 상태였다. 시간은 잔인했다.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혔고 장허링은 중국 본토에서 유유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공식적인 수사 기록에는 세 모녀의 죽음이 가스 중독 사고로 남았다. 수사관 첸 웨이는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분노와 좌절은 깊은 수렁이 되어 그를 짓눌렀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두 아이의 얼굴과 무력하게 쓰러진 티녀우의 모습이 그의 눈을 감을 때마다 떠올랐다. 하지만 티녀우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딸과 손녀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수백 통의 탄원서를 썼다. 그 작은 손으로 펜을 쥐고 딸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는 글을 썼다. 검찰청, 경찰서, 심지어는 언론사에도 보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메아리 없이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노인이라고 비웃었고 경찰은 그녀의 탄원서를 무시했다. 어느 날 그녀는 피가 튀는 듯한 절망적인 글을 썼다. 내 딸과 손녀들은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러나 법은 눈을 감고 귀를 막았습니다. 이 세상에 정의는 없는 것입니까? 제발 내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2008년 1월 린홍숭 린홍성이라는 젊고 패기 넘치는 검사가 신베이 검찰청에 부임했다. 그는 과거 사건 기록들을 검토하며 업무를 익히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사건 파일에서 수백 통의 낡고 찢어진 탄원서를 발견했다. 탄원서의 필체는 서툴렀지만 그 속에 담긴 절규는 너무나도 절박했다. 그는 티녀우의 어머니가 쓴 탄원서들을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린 검사는 첸 웨이 수사관을 찾아갔다. 첸 웨이는 이미 이 사건에 대한 희망을 잃은 상태였다. 린 검사는 그에게 사건의 진실을 물었다. 첸 웨이는 린 검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부검 결과, 디에틸 에테르, 그리고 현장에 조작된 흔적들. 첸 웨이는 분노와 함께 말했다. 장허링이 범인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놈은 이미 도망쳤습니다. 린 검사의 눈이 이글거렸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린 검사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는 팅여우의 어머니를 만났다. 그녀의 눈은 이미 희망을 잃어버린 채 공허했다. 린 검사는 그녀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범인을 잡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팅여우의 어머니의 눈에 다시금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린 검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내 딸과 손녀들이 당신을 통해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굳은 믿음이 있었다. 린 검사는 이 사건이 단순히 세 모녀의 죽음이 아니라 한 가정의 비극이자 정의가 잠들어버린 사회의 비극임을 깨달았다. 그는 낡은 사건 파일을 다시 열었고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의 퍼즐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린 홍순 검사는 장허링이 왜 가족을 살해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동기 파악에 집중했다. 모든 증거는 그가 단순한 절망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린 검사는 장허링의 인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숨겨진 삶 속에서 린 검사는 돈과 여자라는 두 가지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했다. 린 검사의 집요한 추적. 린 검사는 첸 웨이 수사관과 함께 장허링의 금융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장허링이 세 모녀의 이름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혜자는 다름 아닌
장허링 본인이었다. 보험금 액수는 수백만 대만 달러에 달했다. 린 검사는 소름이 돋았다. 장허링은 아내와 딸들의 죽음을 돈으로 계산한 거야.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이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장허링이 세 모녀가 사망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이었다. 그의 슬픔은 순식간에 탐욕스러운 욕망으로 변질되었다. 그는 가족의 죽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려 했다. 숨겨진 연인 수위전 린 검사는 장허링의 사생활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팅여우의 어머니는 장허링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었다. 그놈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제 딸은 그 여자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았어요. 경찰 기록을 뒤지던 린 검사는 2년 전 장허링과 팅여우 사이에 있었던 가정폭력 사건 기록 2건을 발견했다. 당시 팅여우는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고 분노하여 싸웠다. 린 검사는 장허링의 내연녀 수유전에 대해 조사했다. 수위전은 장허링보다 12살 어린 이미 결혼한 여성이었다. 린 검사는 팅여우가 수위전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 단속 좀 잘하라고 경고한 사건 기록을 찾아냈다. 이 일로 수위전은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그녀는 팅여우에 대한 깊은 증오심을 품게 되었다. 린 검사는 수위전이 단순히 장허링의 내연녀가 아니라 범행의 또 다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장허링은 팅여우를 제거하고 수위전과 함께 살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리고 수위전은 팅여우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어 했을 것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증오와 탐욕으로 얽힌 공범 관계였다. 증거의 조각들을 맞추다 린 검사는 첸 웨이와 함께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장허링이 어떻게 집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은 막혀 있었다. 이웃 주민들은 사건 전날 밤 옥상 난간에 밧줄을 묶은 흔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CCTV에는 새벽 4시경 비옷을 입고 헬멧을 쓴 남자가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린 검사는 이 모든 조각들이 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허링은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아내와 딸들을 살해한 후 미리 준비한 가짜 증거들을 남기고 도망쳤다. 그는 현장을 가스 사고처럼 보이게 조작하여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 린 검사는 장허링의 범행 동기가 명확해졌다고 확신했다. 그는 돈 그리고 수위전이라는 두 가지 동기 때문에 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장허링을 다시 대만으로 불러들여 그가 저지른 끔찍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린 검사는 첸 웨이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를 유인해야 합니다. 그가 가장 탐내는 것을 이용해서. 첸 웨이는 린 검사의 계획을 들었고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찬 빛으로 빛났다. 범인을 잡기 위한 위험한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탐욕이 파놓은 함정 린 흥숭 검사는 장허링을 대만으로 유인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장허링의 가장 큰 약점인 돈을 이용하기로 했다. 장허링이 가족의 목숨을 빼앗으며 얻으려 했던 바로 그 보험금이었다. 린 검사는 첸 웨이 수사관과 함께 장허링이 보험금을 청구했던 보험회사에 비밀리에 연락했다. 그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장허링의 보험금 청구권이 처리 완료되었지만 개인 확인을 위해 본인이 직접 회사에 와서 수령해야 한다고 통보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매우 영리한 수법이었다. 수백만 대만 달러라는 거액은 장허링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을 것이다. 장허링은 중국 본토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휴대폰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그의 평온함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장 선생님, 저희는 설라이프 생명보험입니다. 선생님께서 청구하신 보험금이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직접 저희 사무실로 오셔서 서류에 서명하시고 수령하셔야 합니다. 장 허링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경찰이 날 잊었을까? 대만으로 돌아가도 안전할까? 그는 수많은 고민에 빠졌다. 며칠 동안 그는 잠 못 이루고 술에 취해 지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과 자유,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었다. 그의 내면에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가지마! 함정일지도 몰라. 그 돈은 네 목숨과 바꿀 만큼 가치 없어. 다른 하나는 가라. 돈은 네가 모든 것을 감수하고 얻으려 했던 거야. 경찰은 이미 너를 포기했어. 넌 이제 안전해. 결국 탐욕은 두려움을 이겼다. 장 허링은 거액의 보험금 앞에서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을 잡으려는 수사망이 이미 느슨해졌다고 확신했다. 그는 비행기 표를 끊고 대만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내가 이겼어. 나는 가족의 죽음을 이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2008년 6월 19일 장 허링은 타오이안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공항 밖으로 나섰고 택시를 잡으려 했다. 그 순간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다. 장 허링 씨, 신베이시 경찰서 첸 웨이 수사관입니다. 당신을 체포합니다. 장 허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에게 씌워진 수갑을 보며 온몸을 떨었다. 그는 비명을 질렀다. 이건 함정이야.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 그러나 그의 비명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왔다. 그의 탐욕이 그를 끌어들인 끔찍한 함정이었다. 린 흥숭 검사와 첸 웨이 수사관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린 검사는 차갑게 말했다. 그는 결국 돈 때문에 돌아왔군. 첸 웨이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장 허링이 저지른 모든 죄를 밝혀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공범의 자백, 장 허링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린 흥숭 검사와 첸 웨이 수사관은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다. 그들은 장 허링의 내연녀 수 위전에게 초점을 맞췄다. 수 위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장 허링과 저는 그냥 마작을 몇 번 같이 한 사이일 뿐이에요.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전혀 몰라요. 하지만 린 검사와 첸 수사관은 이미 그녀의 거짓말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들은 수위전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압수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상상 이상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수위전의 컴퓨터 검색 기록에는 디에틸에테르, 마취제 만드는 법, 독극물, 완벽한 범죄 등의 검색어가 수없이 찍혀 있었다. 그녀가 장 허링과 함께 범행을 계획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또한 그녀의 디지털 사진첩에는 장 허링과 찍은 수많은 은밀한 사진들이 발견되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었음을 증명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 위전의 휴대폰 통화 기록이었다. 사건 당일 새벽 4시 장 허링의 휴대폰은 수 위전의 친구 명의로 된 전화기와 수십 통의 통화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이 전화기는 장 허링이 사용하던 것이었다. 통화 기록 분석 결과 장 허링은 범행 전후로 수 위전과 계속해서 연락하며 범행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다. 수 위전 씨,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말할 겁니까? 린 검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수 위전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에 질려 흔들렸다.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수 위전은 결국 무너졌다. 그녀는 흐느끼며 자백을 시작했다. 네, 저는 그와 불륜 관계였어요. 제가 그에게 아내를 죽이라고 부추겼어요. 하지만 저는 그저 그가 팅여우에게 복수하기를 바랐을 뿐이었어요. 그가 정말로 살인을 저지를 줄은 몰랐어요. 그녀는 모든 책임을 장 허링에게 떠넘기려 했다. 하지만 린 검사는 수 위전의 자백에서 가장 섬뜩한 부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장 허링에게 언제 실행할 거야? 망설이면 우리 관계 끝이야. 라고 협박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장 허링이 범행을 실행하는 동안 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전화로 저에게 모든 것을 들려줬어요. 아내가 소리를 지르는 소리, 딸들이 울부짖는 소리. 저는 그저 잘했어라고 말했을 뿐이었어요. 이 한마디에 첸웨이 수사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슈 위전은 단순한 공범이 아니었다. 그녀는 살인의 공포를 즐기는 사이코패스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후회나 죄책감 대신 숨겨진 흥분이 느껴졌다. 그녀의 자백은 장 허링에게 최후의 일격이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다. 린 검사는 첸 웨이에게 말했다. 이제 장 허링을 무너뜨릴 때가 됐습니다. 장 허링은 수 위전의 자백 소식을 들었고 그의 눈빛은 완전히 초점을 잃었다. 그가 믿고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그는 절망했다.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죄악의 고백, 그리고 지옥의 밤. 수 위전의 배신 앞에서 장 허링은 모든 희망을 잃었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고 그의 눈은 공허했다. 린 홍순 검사와 첸 웨이 수사관은 그의 앞에 앉아 굳은 표정으로 그를 기다렸다. 장 허링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날 밤의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너무나도 끔찍해서 듣는 이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2006년 4월 10일 밤. 수 위전이 저에게 언제 할 거야? 망설이면 우리 관계는 끝이야 라고 했어요. 그녀의 협박에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 허링은 미리 준비한 도구들을 챙겨 한밤중에 아파트로 향했다. 그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몰래 건물에 들어갔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옥상으로 올라가 미리 준비한 밧줄을 난간에 묶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밧줄을 타고 아내의 집 발코니로 내려가는 동안 그의 귀에는 수 위전의 전화 목소리가 들려왔다. 떨지 마. 네가 하면 잘 될 거야. 그는 조심스럽게 발코니로 들어가 미리 비워둔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그는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팅 여우와 두 딸이 잠들어 있었다. 장 허링은 마취제인 디에틸 에테르를 뿌렸다. 팅 여우가 몸을 뒤척이며 저항했지만 그는 그녀의 입과 코를 막았다. 팅 여우의 몸은 경련했고 그녀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장 허링은 그 모습을 휴대폰을 통해 수 위전에게 들려주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신음 소리를 들으며 수 위전은 잘했어, 계속해 라고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가웠다.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팅여우의 몸이 축 늘어지자 장 허링은 안심했다. 그는 밖으로 나와 현장을 조작했다. 가스밸브를 열었다가 바로 잠그고 창문 틈을 막았다. 그는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현장을 정리하고 있을 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큰딸이 화장실에 가려고 침실에서 나온 것이었다.
아이는 장허링의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려 했다. 아빠? 장허링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그는 자신의 죄가 발각될까 두려웠다. 그는 주저없이 아이에게 달려가 마취제를 사용해 아이를 제압했다. 큰딸의 작은 몸이 그의 손에 힘없이 축 늘어졌다. 그 다음은 더 쉬웠다. 그는 작은 딸도 똑같은 방식으로 살해했다. 살인은 이제 그에게 아무런 감정 없는 행위가 되었다. 원래 딸들은 해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장허링은 고개를 숙이며 웅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큰딸이 저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는 끝을 흐렸다. 새벽 4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미리 준비한 비옷과 헬멧을 쓰고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그는 도구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불태웠다. 그리고 수위전을 찾아갔다. 계획대로 다 끝났어? 그는 수위전에게 속삭였다. 그의 손에는 가족의 피가 묻어 있었지만 수위전은 그에게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그들은 끔찍한 살인 직후 성관계를 가졌다. 그들의 죄악은 그들의 육체적인 욕망과 함께 뒤섞여 있었다. 장허링의 고백은 첸 웨이와 린 검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들의 끔찍한 범행 동기와 잔혹성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증오와 탐욕으로 뒤섞인 독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끔찍한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섬뜩했다. 죄악의 심판, 그리고 악마의 미소장, 허링의 충격적인 자백과 수위전의 증언은 법정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세상은 이 끔찍한 사건의 진실에 경악했고 모든 시선은 법정으로 쏠렸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허링은 살인, 살인교사,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린 검사는 그가 아내와 두 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심지어 그 과정을 내연녀에게 생중계하는 잔혹함을 보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수위전은 살인교사와 공범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정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장허링은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슬픔이 없었고 오직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의 무게에 짓눌린 것처럼 보였다. 반면 수위전은 달랐다. 그녀는 증인석에 앉아 차분하고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녀는 모든 책임을 장허링에게 떠넘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녀의 눈은 반짝거렸다. 그녀는 법정의 모든 사람들을 속이려 했다. 저는 그저 장허링이 팅여우에게 복수하기를 바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가 정말로 살인을 저지를 줄은 몰랐어요. 그녀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능숙했다. 그녀는 자신이 협력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린 검사는 그녀의 위선에 치를 떨었지만 그녀의 협조가 장허링의 자백을 이끌어낸 것은 사실이었다. 마침내 선고의 날이 다가왔.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피고 장허링은 아내를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미성년자인 두 딸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선고한다. 장허링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수위전의 선고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피고 수위전은 살인교사 및 공범 혐의가 인정되나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범인 검거에 공헌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법정은 술렁이었다. 팅여우의 부모님은 분노에 몸을 떨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그녀가 모든 것을 계획했는데 겨우 15년이라니. 팅여우의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친웨이 수사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잡으려 했던 악마가
고작 15년형을 받은 것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수위전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후 형량이 10년으로 줄어들었고 2015년에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는 사실이었다. 반면 장허링은 2016년 대법원 심리에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팅여우의 부모님은 절망했다. 3명을 죽여놓고 사형을 면하다니 법이 악인을 돕고 있구나. 그들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었다. 법은 그들에게 정의를 주었지만 진정한 공정은 아니었다. 이 사건은 법의 정의가 때로는 죄악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교훈으로 남았다. 수위전은 감옥에서 나와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나 죄책감 대신 승리자의 차가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한 악마처럼. 핏빛 비극. 끝나지 않는 악몽법의 판결이 내려진 후 세상은 잠시 소란스러웠다. 언론은 장허링의 잔혹함과 수위전의 위선적인 미소 그리고 법의 불공정한 판결에 대해 맹렬히 비판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이 끔찍한 비극을 점차 잊어갔다. 모두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팅여우의 가족에게는 악몽이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사형을 면한 장허링, 지옥에서 온 자의 삼장허링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밧줄을 타고 내려가던 그날 밤의 공포를 다시 겪었다. 아내의 비명소리, 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는 아무리 잠을 청해도 잠들 수 없었다. 감옥 동료들은 그를 경멸했고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 그는 교도소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살았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인간적인 감정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이미 영혼은 죽은 자였다. 그의 눈은 늘 공허했고 그는 가끔씩 알 수 없는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그것은 광기의 웃음이었다. 자유를 얻은 악마, 수위전. 수위전은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그녀는 이름과 얼굴을 바꾸고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세상 속에서 평범한 사람처럼 살았다. 그녀는 언론의 카메라를 피해 다녔고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위전은 자신이 영리하게 모든 것을 조종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장허링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죄를 덮었고 결국 자유를 얻었다.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을 잃은 장 허링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얻었다. 사랑, 복수, 그리고 자유. 그녀는 종종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으며 후회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악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즐겼다. 영원한 슬픔에 갇힌 가족 팅여우의 부모님은 매일 딸과 손녀들의 무덤을 찾았다. 그들은 법이 그들의 딸과 손녀들에게 정의를 주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이게 정의란 말인가? 팅여우의 아버지는 무덤 앞에서 울부짖었다. 3명의 목숨이 단지 10년 무기징역이라니. 그들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통곡했다. 그들의 삶은 딸과 손녀들의 억울한 죽음에 묶여 있었다. 그들은 행복할 수 없었다. 세상의 모든 기쁨은 그들에게 고통이었고 그들의 삶은 끝없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첸웨이와 린 검사. 끝나지 않은 싸움. 첸웨이와 린 검사는 이 사건 이후로도 계속해서 범죄를 쫓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들의 가슴 속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린 검사는 때때로 팅여우의 어머니가 썼던 탄원서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 속의 절규는 그의 심장을 찔렀다. 첸웨이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잠들었다. 그는
자신들이 범인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이 사건은 한 가정의 비극이자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남긴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장 허링의 탐욕과 수 위전의 잔인함은 세 모녀의 생명을 앗아갔지만 그들의 죄는 법정에서 충분히 심판받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이 비극은 세상의 정의가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악이 가면을 쓰고 자유를 누린다는 씁쓸한 교훈을 남겼다. 그리고 그 비극의 가장 깊은 상처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도 진정한 정의를 얻지 못한 팅여우의 부모님에게 영원히 남게 되었다.